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우리 겨울에 부처님 저거 가잖아. 성지순례 가잖아. 어, 그래서 어,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사람다울 때는 부처님 생애를 1년을 공부하고 갔었어요. 어, 책을 가지고 1년을 공부하고 갔었어. 근데 별 필요성 못 느끼겠더라고. 한번 해보니까 너무 기니까 기억도 못해. 어차피 똑같아. 나만 기억해.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 네 번이나 한 네댓 번 딱 하고 그것도 가기 전에 바로 해야 돼. 너무 좀 오래되면 어, 부처님 생일지 내 생일지 뭐 이렇게 또 시작돼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면서 다닐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 생각은 제가 계속 하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번 어느 정도를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 이게 약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든. 그러기를 하지만 반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 내 뇌는 그린벨트야를 시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 건축 허가를 이놈 새끼가 하려고 어, 청정하게 만들어야지. 뇌에 주름 갈 필요 없다. 깨끗하게 얼굴도 주름이 필요 없는 거고 뇌도 주름이 없는 거고 주름은 다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공부는 다 싫어해.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강조하는 공부는 직업을 위한 공부, 그 다음에 힘든 공부가 아니고 취미를 위한 공부, 그 다음에 재밌고 행복할 수 있는 공부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뭐 직업을 위한 공부를 뭐 직업을 위한 공부를 해. 이제 갈참이니. 예. 제가 얘기하잖아. 똑같이 음악을 듣더라도 음악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고 들으면 훨씬 풍부해지고 아는 소리도 할 수 있고 구분하기도 좋고 커피를 마실 때도 조금만 한두 번만 공부하면 요게 이렇게 쌓여가는 단계까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내가 뭘 잘 알겠다. 아니 나 그렇게 원하지 않아. 그전 정도 공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가는 길 정도만 알면 요걸 반복했을 때 요 차이들을 구분하면서 약간씩 요거를 내가 쌓아갈 수 있는 상태가 돼. 예.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전문적으로 막 아는 소리를 하고 뭐 분석을 하고 아니 그건 됐고 내가 향유하는 가치를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향유할 수 있는 공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하다라고 너는 말하느냐? 안 죽잖아. 안 죽잖아. 안 죽는데. 또 계속 감각이 그 무디게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요것도 저는 치매랑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커피를 똑같이 마셔도 조금 더 이렇게 예민하게 마셔서 구분을 하거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음식 구분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공감 능력도 없지, 대인관계 별로 안 좋지, 게다가 음식 맛 구분을 못해요. 저 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실 거야. 제가 음식 맛 구분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식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가 있어요. 우리는 의식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상태 안 좋은 걸 먹든 뭐 별로 그게 큰 차이. 예, 저랑 먹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뭐 후추를 막 들이붓고 식초를 넣고 간장을 넣어서 맛을 통일시켜요. 짜고 신맛으로 대동단결 이래가지고 뭐 그냥 거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잘하는 집에 가나 못하는 집에 가나 거의 비슷해.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제가 치매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 왜? 혈당 대응하는 뇌의 감각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다양하게 못 주니까. 귀도 우리는 이런 소리 같은 거, 음악 같은 경우도 잘 구분 못 하거든. 그게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주 큰 거나 구분하지. 그게 예민할수록 뇌랑 이렇게 대응하는 게 더 좋아서 뇌를 더 활력 있게 쓸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을 거야. 음. 그래서 감각기관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사람일수록
뇌 활동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냥 생각해도. 그냥 생각해도. 그러면 치매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겠지. 왜냐면 안 쓰는 데 없이 계속 쓰고 있는 거지. 이렇게 돌려보는 거지. 저도 지금 엊그저께 제가 삼보일배 그거 1kg, 삼보일배는 한 절반 한 것 같고 절반은 칠보일배로. 아니야, 그거 내가 바꾼 거 아니야. 내가 바꾼 거 아니야. 어, 시간 없다고 앞에서 그 개막식 해야 되는데 시간 안 된다고 앞에서 땡기라고 해서 내가 바꾼 거예요. 나 그렇게 얍삽한 사람 아닙니다. 어, 어, 그렇게 했는데 몰라. 제가 늘상 계속 제가 강조했는데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한 1kg 정도 했는데 제 생각이 안 틀리면 뭐 108배 몇 번 한 정도 거리일 거예요. 한 서너 번 정도 한 걸 거리야 됐지 싶어. 어, 적은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 가치로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피로도만 얘기하면 108배 한 번 한 거보다 약합니다. 직접 해보면. 직접 해보면. 옆에서 보잖아요. 그냥 옆에서 우리가 하는 거를 보잖아요. 저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야. 하면 안 그렇다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겁먹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몸 아프신 분들은 하면 안 되지. 뭐 내가 무릎 수술했어요. 그런 분들 말고 연세 드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상황에 처해지면 갑자기 신신이 뻗치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 나는 그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종 격투기 선수나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맞으면 안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해. 어, 똑같이 맞았는데 안 아프겠어? 흥분이 돼서 그 열정적인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아픈 거예요. 진짜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해. 물론 끝나고 나서 아프겠지. 근데 너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좋아서 한 거는 있잖아요. 그 데미지가 훨씬 줄어요. 저도 지금 다리가 아파요. 막말로 얘기해서. 왜? 안 하다 했으니까. 근데 108배 한 거보다 덜 아픕니다. 어, 제가 지금은 108배를 안 하는데 예전에 그런 거를 하다 끊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3, 4일 가요.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뜨끔뜨끔합니다. 그거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어,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데미지가 적어요. 어, 현실적으로. 어.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내가 지금까지 절을 해보면 종아리가 아팠는데 이번에는 허벅지가, 왜 허벅지가 아픈지 나 정확하게 허벅지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게 걸으면서 하는 거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제자리에서 108배 하는 거하고 쓰는 근육이 약간 다른갑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어, 우리는 108배를 하면 계속 이거를 그냥, 제가 예전에 그 체조 선수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 제가 통도사에서 행자 생활할 때 제가 서울함에서 행자 생활, 종종야 밑에서 행자 생활 하다가 그때 모모 또 교무 스님이, 나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데 그 스님이 본사로 내려와라 이러더니 개 굴리듯이 굴리는데 아우 씨 내가 진짜 어 만나면 씨 뭐라고 하고 싶은데 속퇴했죠. 정확하게 안다 누군지. 어, 종정예야 상자였습니다. 어, 근데 그 스님이 아무튼 뭐 이렇게 개처럼 굴려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어, 그 예불 전에 행자들이 그 108배를 하는데 통도사 그 정멸복 그 앞에 그 법당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우리는 행자는 방석이 없다니까. 그래서 맨바닥에서 하는데 그거 한 3, 4분 걸리나? 어, 그 정도밖에 안 걸려. 왜? 그거 귀찮거든. 시간 길게 할수록 귀찮아.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 안 해줬나? 처음에 딱 한 번 했는데 이게 무릎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맨바닥에서 하니까 그다음 너무 빠르니까 이거를 무릎을 좀 살살 놔야 되는데 그냥 꾸닥꾸닥 놓을 수밖에 없어. 그 정도 속도로 하면 방법이 없어요.
가지고 딱 했는데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물집이 터져가지고 떡이 돼 있는 거야. 떡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치료도 못하고 우리 때만 해도 약간 미개했어요. 벌써 30년도 더 전이니까. 내가 장작했던 사람이라니까. 진짜. 내가 그 말 누구한테 한 번 했더니 그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소 대신에 그 멍에를 끌었다. 내가 이 말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씨,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장작했다 이랬더니 씨, 나는 멍에 끌었다 씨. 그래가지고 어유 내가 어, 그 스님은 한 45년, 50년 됐어. 뭐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아무튼 뭐 그랬는데 치료도 제대로 할 시간도 없어. 얼마나 굴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거기가 낫더라니까. 저절로 낫더라니까. 그래서 야 이게 인체의 신비구나. 싸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그냥 굴리면 되는구나. 나 이런 생각도 했어. 근데 그때 내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몰라. 그때도 했었고 그 뒤로도 제가 원래 정축기도 때도 제가 108배를 했었어요. 정월 초닷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매일같이 108배.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보살님들이 나중에 하지 말제. 나중에 하지 말제. 아, 힘들대, 힘들대. 그래서 나도, 나도 힘든데. 잘 됐다, 씨.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구만. 그래서, 어, 내가 이제 대중의 뜻을 간합해서 나는 하고 싶지만, 그랬더니 그러면 스님만 혼자 하시는 아유, 근데 같이 해야지. 좋은 걸 혼자 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다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108배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어, 한 번만 딱 하고 끝내면 약간 뜨끔거리는 게 3일에서 5일 가고요. 계속 매일 같이 하잖아요. 그럼 3일이면 아픈 거 없어져. 3일이면 아픈 거.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단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도 쓰는 근육이 있고 안 쓰는 근육이 있고 그다음에 걸으면서 하니까 종아리가 아프고 보통 때는 아니 걸으면서 하니까 허벅지가 아프고 이게 맨자리에서만 할 때는 종아리가 아프고 이게 그러니까 뇌도 분명히 어딘가로 계속 쓰는 게 치매 예방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냥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감각기관이 어디가 한 군데가 무너지면 요 연결되는 부분이 작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치매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최대한 쓰는 만큼 잘 쓸 수 있게 그게 취미로서의 교육. 제가 늘상 강조하는 취미 교육이거든요. 직업 교육은 필요가 없고 취미 교육. 나를 행복하게 하는 교육.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어, 어, 90 이상 되면 집안에서 회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거를 가지고 회상을 하면서. TV나 뭐 유튜브나 그런 거 보지 않을까요? 보면서도 회상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뭐 세계 테마 기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거 봐도 가본 데하고 안 가본 데하고 확 다르다니까 진짜. 가본 데면 요게 뭐야 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그거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마찬가지야. 안 가본 데면 전혀 이게 쉽게 잘 안 와. 약간 남의 다리 긁는 듯한 느낌이고 진짜 그렇다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공부도 조금 알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늘상 해요. 근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내가 환갑 넘어서 굳이 공부를 해야 되나? 제가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이런 데서 내가 안 했는데 나 중학교 때 내가 반에 47등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괜찮아. 그게 취미로서의 공부는 되더라니까. 음. 제가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되비쳐 봤을 때 아, 사람들이 너는 공부를 안 했던 거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못했던 거다. 못했던 거다.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왜 너는 공부가 됐느냐? 그건 취미로서의 공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게임하듯이 하는 게 있어요. 어, 앞에서 꿍시렁거리지만 그래서 요 책 갖고 11월부터는 뭔가를 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 가방도 하나 주고 인도 같은 데 가면 이 가방이 얼마나 좋은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왜 그지 같은 데서는 좋은 가방 갖고 가면 베린다. 베린다. 그리고 인도 되게 힘들어. 인도 힘들어. 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선진국가도 15일은 힘들어. 집 떠나서 15일은 진짜 힘든 거예요. 후진국 15일이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도 잘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 또 보살님들은 성지순례니까 가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굳이 거기를 선택해서, 그리고 돈도 되게 비싸. 나는 왜 비싼지, 내가 인도나 저 미얀마나 이런 데 왜 비싼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어, 근데 되게 비싸. 예, 되게 비싸.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음 달쯤에는 요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거를 조금 정리해주고 안 가시는 분들은 그냥 약 올르시면 되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 못 가는 사람은 팔쩌지 뭐. 어, 전생에 전생에 공덕이 부족한 거지. 음.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인도 15일이나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 돈도 비싸. 돈도 비싸고 이 날짜도 그만큼 빼기가 그리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거나 거의 깡패거나 이런 거예요. 집안에서. 그냥 통보. 나 갔다 올게. 그냥 막 다 통일된 사람은 괜찮아. 15일이든 뭐 어디서 사람만 있으면 살아만 오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아직 덜 여웠는데 결혼식 할 때 그냥 손이나 잡고 들어가면 됐지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생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장이 있거나 뭐 부부가 너무 화목하거나 이러면 못 가요. 15일 동안 어떻게 떨어져 있어? 그치? 어, 어, 아유, 그래서 못 가는 거지. 아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11월 목요일부터 우리 선재 스님 오셔가지고 그거 할 거예요. 저거 불교 문화 특강 저 뭐야 열린 불교 특강 이래가지고 불교랑 관련된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냥 불교와 관련해서 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오게 해보겠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해봐라. 어, 목요일 날 할 겁니다. 매주 목요일 날 2시부터 5시. 예, 2시부터 5시 맞잖아. 예, 유튜브로도 할 수는 있는데, 어, 조금 와줘야 돼요. 좀 깔려야 돼. 안 깔리면 말을 못 해요, 사람이. 예. 저도 카메라만 보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카메라하고 그 촬영하는 사람하고 딱 이렇게 해서 했는데 되게 힘듭니다. 그것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틀려요. 그러니까 바탕에 좀 사람이 깔려 있느냐, 사람이 전혀 없으면 상당히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유튜브로 들어도 앞에 좀 깔려 있는 거하고 허공 보고 얘기하는 게 좀 틀리다니까, 느낌이. 예.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로 내 얼굴만 보는 사람도 그걸 느껴. 이 앞에 누군가 있구나. 여기에 지금 이의열보살이 말을 안 듣고 또 이렇게 뒤통수를 내밀고, 뭐 이러면서 다 대충 이게, 아니야, 몰라도 그게 보여. 그걸 구분을 못하면, 어, 진짜 보는 눈 없는 거고, 그걸 속일 수 있으면 연기자입니다. 연기자는 예를 들어서, 저 뭐야, CG 처리하고 이런 거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다. 거기서 허부적거리면서 쥐가 하고 있는 거야. 어, 그건 진짜 배운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로서는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정도 경계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누군가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강사들, 그러니까는 교수나 강사나 강단에 선 사람들을 모실 거예요. 딱 두 종류를 모실 거거든요. 스님들 하면 안 됩니까? 스님들은 1시간에서 길어도 1시간 반 이하로 끊어줘야 됩니다. 왜? 3시간짜리 수업을 못 합니다. 3시간짜리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50분 정도의 세팅이 돼 있어요. 스님들의 특징은. 그리고 3시간짜리를 하려면 그거는 수업해 본 사람들이 가능해요. 3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3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해본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특강이 스님들 이렇게 모시면 되고 그렇게. 그래서 열린불교 특강이라고 어, 한국불교학회하고 그다음에 인문학과 명상연구소하고 해서 돈을 반반씩 내서 그렇게 이끌어 가볼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말하는 사람 다 일단 한번 때려 넣어보고 어, 학교 선생이라고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 학교 선생들이 대부분 말 잘 못해. 왜? 팔자가 편해서 그래요. 팔자가 편하면 말을 재밌게 할 필요를 못 배워요. 어. 그리고 학교 수업이 제일 쉬워. 여러분 몰라서 그래. 이런 게 훨씬 어려워. 이런 게 훨씬 어려워. 대학원 수업이 제일 쉽고, 대학에서 전공 수업이 쉽고, 교양 수업이 어려워요.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 왜? 대학원은 목줄이 쥐어져 있는 거야.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감님이 진짜 3류 개그도 아니고 한 7류 개그를 한다. 그걸 웃어주잖아. 대학원 애들이. 아유, 저게 뭔가 싶은, 막 경멸스러운 개그를 하는데 웃어준다니까? 졸업하려고. 어, 교양이 제일 어려워. 대학에서 교양으로 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그 인기 투표잖아. 거기는 말 못하면 진짜 수업이 안 들어오는데. 어. 그리고 이런 거는 있잖아요. 나오려고 했는데 약간만 쌀쌀하잖아. 바로 안 온다. 바로 안 온다. 내가 가려고 했으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다 그래. 진짜 이거 그지 같거든. 그리고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또. 누구는 뭐 매일 와서 듣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몇 년째 내 말을 들었어. 그래갖고 또 뭐 어떤 눈빛을 하고 있냐면 저게 또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고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고 누구는 처음 왔어요. 야, 이거 편차 되게 심하다. 학교는 그 수업에 정해진 대로 똑같이 도는 거야. 그게 쉽다니까. 어. 그래서 똑같은 거 하면 똑같은 거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면 어렵다 그래. 또 처음 온 놈은 환장한다. 이게 편차가 얼마나 심한데. 그걸 다 때려 넣어서 하는 거요. 선생님이라고 말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문 지식을 들을 수 있는 부분, 책이나 저도 책 내지만 미안한 얘기인데 책 끝났습니다. 아니, 다 그렇지. 지금 시절이 그렇지. 누가 잡지를 봐. 신문, 잡지, 책을 누가 보냐? 아유, 그럼 어떻게 돼? 책에 있는 걸 네가 알아듣도록 요약해서 잘 정리해 줘야지. 예. 그래서 수업하는 사람들한테 3시간씩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래서 PPT 만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PPT로 수업을 하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돼. 예, 그래서 PPT 때문에 이걸 또 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전자칠판 또 만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화면이 크니까 괜찮을 거예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와서 뭐 듣고 뭐 얘기거리가 있으면 좀 해보고 그러면 자기 전공이니까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보를 이렇게 취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종류를 누구를 넣으려고 그러냐면 책 낸 사람. 그래서 제가 불광출판사에 얘기해서 신간 나오면 이쪽에 하나씩 보내달라고 그랬어 내가.
그럼 책 내면 이제 우리 선재 스님이 여기 담당자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보고 괜찮은데? 그러면 네 책을 가지고 3시간 얘기해 줘. 어. 그러면 그게 이제 들어보고 좋으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영화 이렇게 요약해 주는 애 있잖아. 그러면 그거 괜찮은데? 그러면 그걸 전편을 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요약본 봤는데 좀 거지 같으면 아유, 됐어요. 이러고 그냥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아이, 그렇잖아, 사람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잖아. 찾아볼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이거는 이 요약된 것만 봐도 충분하겠다. 뭐 굳이 힘들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 책 낸 사람들 데려다가 3시간 떠들어봐. 를 시전해 볼까 싶어요. 그래서 불교랑 관련된 사람들은 다 얘기해 보고, 한 번씩 그런 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그다음 명절 끼고만 빼고 돌려볼 겁니다. 물론 듣는 분들이 이제 좀 별로 안 좋아하면 됐어요를 시전하면 못해. 적자인데 됐어요까지 당해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돈 들이면서 만족도도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반복을 해. 그런 식으로 11월 첫째 목요일 6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은 더 올 거고. 이제 그게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이거든. 어, 왜? 조회수로 끝나. 그래서 이런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안 옵니다. 제가 봉헌사에서 교육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첫 한 게 뭐였었냐면 처음으로 딱 얘기한 게 뭐였었냐면 어, 내가 1년만 있으면 이 수강자를 2배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모든 영상을 찍겠다. 찍어서 올리겠다. 라는 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면 설문지를 돌리겠다. 그래서 10%는 무조건 날리겠다. 그 뒤에 지원자가 확 없어졌습니다. 확 없어졌. 그러다가 내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없어졌습니다. 음, 어, 그전에는 지원자가 막 이만큼 있었대, 서류가. 한 놈이 없어요. 어, 왜? 찍는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어, 근데 자기가 전공자인데, 전문가가 찍히는 걸 두려워하는 놈이 전문가냐? 내가 그 생각을 하거든. 어, 이게 그 정도 자신감도 없는 놈이 무슨 전문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나 싶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어. 어, 이게 찍히면 되게 재밌는 게 불확실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보는 걸 습관으로 들여야 돼요. 예, 계속 찾아보는 습관 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저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아니면 뭐 정치인들, 뭐 누구 장관 후보로 됐는데 뭐 10년 전 거 막 이렇게 파묘돼 갖고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비슷해요. 그래서 헛소리 함부로 못 해. 그래서 내가 대학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11월 6일부터 그 진짜 그 돈 많이 드는 사업이다. 예, 저한테는 그게 원력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원력 사업이에요. 그리고 교육은 늘상 돈이 안 돼요. 어, 돈 되는 교육은 어디든 돈이 안 돼.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탄원 호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사람 하나를 키우는 게 낫다. 어. 근데 그 말은 저는 100% 공감을 하거든요. 왜? 고려시대 때 그렇게 큰 절들이 많았었는데, 예, 다 저가 쓰러지는 거예요. 한 놈한테 간 겁니다. 그 한 놈이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한 놈한테 간 거야. 어. 그리고 정도전은 그렇게 해야 될 필연성이 있었어. 걔가 서자였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정도전하고 정몽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갖고 먹은 거거든. 자기가 최고 권력자로 올라간 거거든. 그런데 왜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려고 했고 정도전은 뒤집으려고 했는가? 이게 추신성분 때문에 그렇거든.
정몽주는 추진 성분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 엎어서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집었을 때 역신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싫은 거고. 그래서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는 살리고 우리가 장악했으니까 불교 다 때려 두드려 패고 우리가 장악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를 한 거고 시전한 거고 정몽주는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끝까지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축신하면 최영과 정몽주가 뭐 상징 인물 정도 급까지 아니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꼽아 보세요라고 하면 그 정도 안 꼽을까? 최고 레벨에서 나올 거예요. 뭐 한 5명 안에는 이분들이 들어가 싶은데 그리고 정도전은 어, 고종 때인가 신원됐지. 그 전에 계속 역신이었지. 음. 두드려 맞아 죽었잖아 결국. 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 한 사람한테 그 고려불교 그 건축들이 다 날아가는 거야. 어, 백년 탐물은 진짜 일초진이지. 한 방에 끝나는 거지. 그리고 사람 하나 잘 만드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게 다 그게 사람이 만드는 거지. 뭘로 하는데? 제가 울산에 살잖아요. 울산에도 살지. 근데 제가 울산 사람들이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으면 어, 정주영 회장님을 더 크게 울산에서 띄워줄 거예요. 상징인물로. 울산이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뭔가를 하기 전에는 저거 그냥 찌리한 도시였었어. 제대로 된 도시도 아니야. 어.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를 살린 거지. 예, 예.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한두 명만 나오면 우리도 뭐 구설수도 많고 하지만 한국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전 국민이 먹고 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지. 뭐 쪽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 하거든.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출가 인구가 줄고 있다. 스님들이 줄고 있다.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찌리한 사람 많아봐야 뭔 소리야. 야, 찌리한 사람 많아봐야 피곤하기만 해. 어, 그래서 황혼 출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은퇴 출가 뭐 이런 거. 은퇴 출가. 아유, 피곤하기만 해. 막말로 얘기해서. 똘똘한 놈 한두 놈이 살리는 거야. 어,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 한두 놈이 살리는 거다. 전체가 막 이렇게 해서 쉽지 않아. 음, 그래서 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얘기는 되게 딱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김용옥 선생을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 저는 그래도 대단하게 봐요. 어, 어, 제가 그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제가 철학가였기 때문에 에, 제가 학부, 석사, 박사를 전부 철학가로 했었기 때문에 김용옥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떴잖아, 날렸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은 뭐 그 양반이 뭐 정치 쪽으로 뭐 저거 저거 막 얘기하면서 좀 사람이 좀 이상해졌지만 그때 한때 아니 그렇잖아. 어 그때 철학과 선생님들이 김용옥 선생님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맞네, 틀리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 양반이 설명한 게 맞네, 틀리네, 뭐 이런 거. 역사 꼭 전공한 사람들이 사극 보면 또 그 얘기 하거든. 어. 그때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만큼 할 수 있겠냐? 너 그 방송국에 나가서 하겠냐? 뒤에서 뭐가 틀렸네만 할 수 있는 거야. 어. 너 그 자리에 내보내면. 그 사람의 5분의 1, 10분의 1이라도 할 것 같아? 그게 현실이에요. 어. 100을 얘기하면 100을 다 맞는 얘기만 할 수는 없어. 몇 개는 틀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틀리는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틀려요.
진짜 다 검토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전공자라도 모든 부분을 다 전공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고려시대로 뭐 역사 논문을 썼어요. 그렇다고 고려 전 시대를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쓴 그 부분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걸리면 틀릴 수 있어. 그렇게 틀릴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어. 압축하다 보니까 설명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게밖에는 설명 못해. 예. 제가 월정사에서 교장 스님이 저한테 그 주련을 네가 좀 잘 해석해 놔라. 그래서 밑에 붙여봐라. 그 끝까지 안 했다니까. 그딴 사람이 했어. 어. 그게 쉽게 말해서 한시에 해당하거든.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도 잘했네 못했네 말이 나오는 대목이라니까. 예. 어. 그런 그 야리한 선업구들은 한자가 특히 그래요. 맛이 있다니까. 맛이. 그 맛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어,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일걸? 뭐 국화협회에서 이런 거 영어로 번역하잖아. 달라져요. 어. 그러면 구설수가 따른다. 어. 그걸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이해가 돼. 근데 좀 바꿔주잖아. 어. 그러면 그게 또 그리고 또 그 차라리 영어로 하면 차라리 나. 스님들이 모르니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 한문 해석해 놓으면 꼭 아는 소리를 해요. 한마디씩. 나 그거 듣기 싫어서. 어.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시를 막 서술형으로 풀 수도 없잖아. 어. 요건 요런 뜻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제가 책 낼 때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석을 잘못한다는 둥. 논문은 직역이고 책은 의역해야 돼. 그리고 의역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너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할래? 예. 그래서 그렇게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얘기할 때 요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 어. 그래서 틀린다고 어쩐다고 할 때 제가 한 얘기가 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속으로만 했어, 속으로만. 그래서 내가 A뿔을 받았어. 그때 내가 얘기를 했으면 B뿔 받았을 거다. 저놈이 이러면서 어, 노자 철학하는 사람은 뭐 틀렸다고 얘기하고 씨 장자하는 놈은 장자 틀렸다고 얘기하고 딱 얘기 한마디씩 해. 진짜야. 되게 웃긴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근데 김용옥 선생은 저는 획을 긋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 그렇게 대중적으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철학자가 없었어. 철학 전공자가 없었어.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양반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모르는 지식을 가장 빨리 습득하는 방법. 그거는 최고 전문가에게 그 내용을 듣는다. 라는 게 제일,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첨언을 하면, 하지만 최고 전문가는 너를 만나주지 않는다. 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왜? 야, 전문가가 바쁘지. 시간 있는 놈은 안 바쁜 거고.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해줬잖아. 나 누군지 이름도 정확하게 알지만 차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또 점 이런데 또 이러면서 또 점책을 봤는데, 에, 교보문고 종로서적. 그때 제가 그런데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가보면, 그 누가 있어. 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만큼이야.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그래서 나 그 사람이 전문가인 줄 알고 그 사람 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진짜 점 보는 놈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점 잘 보는 놈이 책 쓸 시간 있냐? 이게 다 돈인데 책 팔아서 이거 얼마를 먹을 건데 쉽게 말해서. 어, 점 보면 기본 5만 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본 5만 원. 그리고 점은 상담이 아니에요. 지시거든. 그래서 몇 분 안 걸려. 어, 그렇게 해지 상담처럼 막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야. 1시간 뭐 이렇게 끄는 게 아니야. 1시간에 5만 원 해가지고는 그거 뭐, 돈 많이 못 벌지. 근데 몇 분 만에 딱 끊어버려야지. 뭐 때문에 왔지? 뭐? 이렇게. 그래갖고 이쪽에서 궁시렁거리면 그럼 비방이 있는데 비방은 이제 얹혀가는 거야.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원하면 굿? 굿 한번 할 쳐? 굿하면 젊어진다? 어. 아니, 그렇다 치고. 봐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몇 분 만에 이 사람은 5만 원을 버는 거야. 그리고 우리 때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10,000원에서 30,000원이었어. 전 보는데. 예. 야, 이거 책 팔면 그만큼 나올 것 같아? 어. 이 책이 지금 3만 원인데, 정가가 3만 원인데, 인세가 10%, 내가 그나마 좀 많이 받는 쪽이에요. 사진 들어간 책은 7%에서 8%거든, 원래? 왜 사진값 든다고? 아니, 원래 그래. 어떤 거는 막 그림 넣으면 5% 받으라고 그래. 근데 10%라고 치고 3,000원 아니야. 한꺼번에 3,000원. 한꺼번에 3,000원. 어. 이거 쓰고 노력하는 시간 안 걸리겠어? 이게 몇 권이나 팔릴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10,000권, 내가 얘기하는데 10,000권이 얼마나 큰 권수인지 알아요? 불교 전체를 통틀어서 1년에 10,000권 팔리면 거의 1등입니다. 불교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10,000권 이상 팔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명 있었는데 한 명이 이제 중지돼 가지고 한 명밖에 없어. 그게 법륜 스님이야. 거기 기본 깔려 있는 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죽었지. 음, 음. 없어. 아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를.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0권 팔았다 치고 그냥 최고로 해서 3,000원, 3만 원, 30만 원, 3만 원, 3천만 원이다. 그치? 그렇지 않아? 3천만 원. 3천만 원. 야, 그 점 보는 사람들은 음, 그래서 그게 책 쓴다고 전문가는 아니에요. 책 쓴다고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전문가는 다 바빠. 그건 분명해. 그쪽에 어떤 특화된 사람은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바빠. 그래서 최대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때려 넣어줄 거야. 불교 쪽에는 그렇게 안 바빠, 전문가도. 되게 재밌어. 안 바빠, 안 바빠, 안 바빠. 예. 그래서 그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관심 있는 것들을 그냥 쫙 올리려고. 그게 제가 불교계 EBS라고 하는 개념인 거거든.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다 어,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렇게 3시간씩 주면 아마 정리를 다 해올 거예요. 그러니까 압착된 얘기를 해줄 거야. 헛소리 안 하고. 녹화하면 원래 헛소리 잘 못해. 나만 계속 헛소리. 나는 내가 두 가지를 안 무서워하거든. 그게 대중하고, 그러니까 사람 많은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찍네 어쩌네 나 이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해. 근데 그건 성향일 거예요. 갖추는 방법은 내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 약간 4가지가 없으면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 뭐 체면을 차리고 배려심이 있고 뭐 이러면 이런 걸 좀 두려워하고 그런 거 없으면 자유로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거 이제 내려놓고